예, 안녕하세요. 남효섭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한미 FTA가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해서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공정책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도 많이 제기되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렇습니다. 공공정책 재량권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뭐 사회보장 서비스라든지 이 공공보험, 국민건강보험 이런 것들은 협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제가 아는 한 그 협정에서 제외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부 설명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협정문 13장을 보시면 사회보장 서비스는 13장 적용해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3장이 뭐냐 하면 금융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정문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한미 FTA를 하면 우리가 이제 금융 서비스를 개방을 한다고 약속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하고 똑같은 대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그 국민건강보험 같은 거는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정부는 협정 적용에서 제외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우리 많이 얘기하는 ISD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그 정부 어떤 조치를 할 때 미국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취한 조치가 협정상 의무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ISD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협정에서 제외돼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조치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정부의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고요. 예를 하나 들면 그 미국 제약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약가를 정하는데, 미국 제약사가 예컨대 10,000원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경제성 평가를 해가지고 5,000원에 결정을 했다. 그러면 미국 제약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약가의 절반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게 뭐 수용 보상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국제간섭법상 최소 기준대로 위반했다,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그 ISD 국제 분쟁 절차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ISD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체결한 FTA 6개, 그 다음에 투자협정 81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2,500개에 있는 이 협정에 들어가 있는 국제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도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 ISD라고 하는 그 우리 대부분 이제 투자자 국가 소송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소송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공법적인 절차인데, ISD는 순수하게 민간 사적인 분쟁 해결 절차예요. 그래서 이 분쟁 해결하는 방식은 중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중재라고 하는 거는 그 판단하는 사람을 내가 뽑습니다. 내가 뽑아요. 한미 FTA 협정문도 보면 ISD를 하면 이제 중재 판정부가 3사람인데, 한 사람은 내가 정하고 투자자가 정하고 또 한 사람은 국가가 정하고 나머지 한 사람, 의장되는 사람은 둘이서 합의해서 정해요. 근데 우리 소송 생각해 보시면 소송할 때 재판부 판사를 내가 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 사적인 분쟁 해결서를 가려면 분쟁 당사자 2사람이 이 절차로 가자고 미리 합의를 해야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뭐 돈 빌려주고 받고 이게 분쟁이 생겼다. 근데 내가 그럼 우리 형이 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겠죠. 내 형한테 이 사안을 해결하자면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중재소를 못 가요. 이 중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요소가 양 당사자 합의할 때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미 FTA에 들어있는 ISD는 그 국가는 그 절차로 갈지 말지 동의할 재량이 없습니다. 그걸 박탈했어요. 이걸 박탈한 게 언제부터냐면 그 한미 FTA 모델이 됐던 북미자유무역협정, 그게 94년도에 발효됐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동의할 재량권을 박탈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81개 투자협정 중에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IS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의 범위도 굉장히 다른데요. 한미 FTA는 이미 투자한 사람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보호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협정문의 설립 전 투자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도 한미 FTA에 새로 들어온 거고, 가령 이제 한칠리 FTA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한미 FTA에 들어있는 ISD가 뭐 2,500개나 되는 국제 협정에 들어있는 뭐 그런 국제 표준이니까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한미 FTA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조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적재산권 챕터에 보면 이런 부속사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통해서 뭐 음악이나 영화 이런 거 다운로드 이런 걸 많이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주는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항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을 무단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데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동의한다, 이런 게 있고, 그 뒤로 이제 문장이 8개가 쭉 이어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한국만 이행하는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웹하드도 등장을 하고 P2P도 명칭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이런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를 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한국이 이제 집행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심하게 얘기를 하면 뭐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개인들이 무단으로 뭐 음악 파일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넓게 해석을 하면 네이버 다음도 이 부속사안에서 얘기하는 그 사이트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행정부가 임의로 조치를 한다든지 미국 요구를 받아가지고 사이트를 폐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아는 전 세계 FTA 중에서 한미 FTA에만 들어있는 굉장히 이상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